자, 잘 푸셨다면은 제가 푼 걸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좀 헷갈린 부분이 있었다면은 같이 한번 보완을 해볼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24번이고요. y는 5의 x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억. 0,1을 지났는지 테스트 해볼까요? 대입해 보시면 되죠. x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5의 0승. 자,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대입해 보시면 되죠. 지난다라는 말은 성립하는 거니까. 정근선의 방정식 알아볼까요? 정근선은 요 O 대신에 밑을 0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즉 y는 0, 이른바 x축이죠. 여기서는. 그래서 정근선의 방정식은 x는 0이 아니라 아까 학생들이 미묘하게 헷갈리는 거를 좀 적을 한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디귿.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다시 말해서 증가 상태라는 표현인데 어, 이건 밑이 1보다 큰 다분수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내 예금 계좌가 계속 5배가 된다고 생각해봐.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증가 상태가 또 맞게 되겠습니다. 그럼 리을 부실수 x1, x2에 대해서 자 이거 되게 유명한 표현인데 지금 너는 수가 없어. 자 x1하고 x2가 다르면 그러면 f1 x1과 f1 x2가 다르다. 이거는 공수투에서 배우는 1대1 함수라는 표현이에요. 1대1 함수. 1대1 함수가 뭔지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참고로 공수투 같은 경우는 11월 말경 기말고사 끝남과 동시에 공소원과 동시 진행을 할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전달을 받았나 싶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줄게. 이렇게 함수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소세지 그림과 그래프. 그 1대1 함수는 이런 식으로 좌우로 손을 그었을 때 한 개씩만 만나는 거야. 이거 무엇을 의미할까? 어떤 y값을 갖는 그 x가 한 개씩밖에 없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야. 어, 1대1 함수는 우리가 함수가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 그거를 간단히 배웠겠지만 x만 규칙의 영향을 받아. 화살표를 쏘는 행위를 대응이라고 하는데 그 대응이 반드시 안 돼서도 안 되고 두 개 이상 돼서도 안 되고 딱 한 개만 돼야 되거든. 그와, 그와는 대조적으로 y는 어떠한 규칙도 받지가 않아. 인기쟁이여서 화살표를 두 개 받아도 괜찮고요. 맛없는 메뉴라서 화살표를 안 받아도 괜찮단 말이야. 이렇게 y는 규칙으로 더 자유로운데 y가 y 중에서 요거를 금지하기 시작하는 거야. 두 개의 선택. 그걸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1대1 함수가 아닌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차함수 이런 거. 얘는 요 y값, 얘 뭐 3이라고 해볼게. 요 3을 살펴보면은 x가 1일 때도 3이고 마이너스 1일 때도 3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3이라는 메뉴를 고른 녀석이 1과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이런 건 일대함수가 아니에요. 일대함수는 인기 메뉴 금지예요. 빗대어서 좀 드립을 치자면 인기 메뉴 금지.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일대함수를 지칭하는 되게 유명한 수학적 학술적 표현이고 어쨌든 그래서 지수함수는 일대함수가 맞습니다. 자루로 선언을 그었을 때 한 개씩밖에 안 만나니까.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y가 1이고 2이고 3이면은 1이 되는 x값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2가 되는 x값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125번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124번에서 맞는 거는 저기 요거까지 맞겠죠? 니은 빼고 다 맞습니다. 그래서 125번을 보도록 해볼게요. 지수함수를 나타내는 어떤 함수 방정식 표현을 맞는 걸 고르는 건데, 자, 125번 이렇게. 음. 첫 번째, 이건 대입해보면 돼요. 첫 번째 기억이 f x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a 곱하기 fx 그리고 fx가 어떤 식이냐면은 fx가 y는 a의 x승 이런 거죠. 그냥 대입해서 검증하시면 되는 겁니다. x가 들어갈 자리를 x 플러스 1을 넣으라는 소리야. 요렇코롬 말이죠. a의 x 플러스 1승 그게 그다음에 fx는 a x승이죠. 거기다 a를 곱한 거는 같대. 어때? 기하법칙에 따르면 둘이 같은 게 맞지. 그래서 요거는 참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을 볼게. 니은을 보면은 f-x 그거가 fx분의 1이래. 이것도 검증해볼까? x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은 a의 마이너스 x승이지. 그 마이너스 거듭 제곱은 우리 역수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다음에 fx 역수니까 a의 x분의 1. 자, 이거 아까 얘랑 똑같다고 얘기했었죠? 1은 몇 승을 해도 1이기 때문에 이렇게 1을 x승으로 편입을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니은도 맞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디귿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 fx제곱 그거가 fx의 전체 제곱입니다. 이렇게.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fx는 a의 x승이죠. 근데 거기에 x제곱을 넣은 거니까 이게 지수가 x제곱이 되네. 지수가. 근데 이것과 다르게 얘는 어떻게 돼요? a의 x승을 제곱한 거니까 얘네끼리 곱하기가 일어나서 어때요? 다르죠. x가 0하고 1일 때만 2일 때만 같고 나머지는 다르니까 어, 같다라고 보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수가 다릅니다. 그럼 리을 바로 쓸게요. x 플러스 y를 대입했으니까 이렇게 x를 대입한 거, y를 대입한 거. 지수법칙 성립하니까 얘도 맞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역시 기억,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볼게. 자, 요거는 127번을 먼저 해보고 126번에서는 하나만 좀 해보겠습니다. 대칭 이동이 좀 심하게 돼 있는 거. 127번입니다. 음. y는 5의 x-1승 빼기 2는 구체적으로 좌표 평면에서 어떻게 지나고 있을까요? 정확하게. 제가 아까 강조했던 요소를 중점으로 살펴볼게요. 자, 가장 먼저 점근선.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 그 상수 한번 보시면 돼요. y는 마이너스 2. 이겁니다.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거를 타고 내려가는 그 모양새, 뭐 타고 올라가든 뭐 중에 하나일 거야. 요거 중에 하나야. 어차피 대칭 이동이 없잖아. 그래서 일단 그 다음에 정점 알아볼까? x가 1일 때 여기 빵승돼서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지. 1 빼기 마이너스 1이라는 정점은 왜 정점이야? 밑이 달라져도 그 점은 계속 이렇게 앞정이 꽂혀 있는 거야. 우리 앞정이 꽂혀 있으면 거기 뭐 매달려 있는 거 이렇게 돌면 돌아가죠. 바람개비처럼. 그런 역할을 처리해. 그래서 요거 1, 마이너스 1이니까 한 이쯤은 여기가 이렇게가 2니까 여기 1, 마이너스 1. 이쯤에 그 정점이 있어요. 자, 밑을 보니까 5, 자분수지, 증감수지. 그래서 이렇게 증근선을 타는 방향으로 이렇게 증강을 그려주면 돼. 아주 정확하지? 근데 가끔 막 애매한 경우가 있어. 막 얘가 이렇게 위로 지나나 아래로 지나나 막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에는 x에다가 0 대입해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난 사분면은 그래서 2사분면을 제외한 1사분면, 2사분면, 아니, 잠깐만, 안 된 놈은 4사분면 이렇게 세 개 지나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대칭 이동이 좀 심하게 돼 있는 거 하나를 살펴보면 어디 보자. 2번하고 2번하고 6번 정도 요거 한번 그래프 그리면서 다 얘기해 볼까요? 음. 자, 126번. 음. 자, 첫 번째 그래프는 노란색으로 그려볼게요. 2번의 그래프.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지금 요거 x 앞에도 마이너스가 있고 요 마이너스는 y한테 붙은 것도 똑같으니까 x하고 y에다가 둘 다 마이너스니까 둘 다 대칭 이동이 된 이른바 원점 대칭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리는 방법은 정근선을 그려주신 다음에 정근선이 뭐죠? y는 0이죠. 상수항이 0이니까. 이거를 타는 네 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하나야. 요거, 요거,
요거 이렇게. 그중에서 저 원점 대칭인 거. 원점 대칭은 막 헷갈려 하지 않으셔도 돼요. X축 대칭 이동한 다음에 그다음에 숨 돌리고 나서 Y축 대칭 한번 더 해주면 돼. 자, 기본 아무것도 없는 2의 X승을 생각해 봅시다. 자, 싱그루처럼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나요? 그 녀석을 X축 대칭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나요? 이 대칭 이동 한 놈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한번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야. 이 기분 진한 거. 네,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을 빨간색으로 그려보면은 대칭 이동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2분의 1 x는 플러스 2. 일단 점근선은 2가 되겠죠. y는 2. 이렇게. 그 다음에 대칭 이동을 가장 먼저 해줬을 때를 생각해 보면 2분의 1의 x승은 이렇게 되는 건데 원래 같았으면 아무것도 없었으면 2분의 1 앞에 있는 마이너스 때문에 즉 y의 마이너스니까 x축 대칭이 일어난 다음에 그렇게 대칭 이동이 된 거니까 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요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를 생각해 봐. 그래서 대칭 이동을 먼저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된 거야? 플러스 2를 한 거잖아. 그 대칭 이동을 항상 가장 많이 했다고 생각하면 돼. 대칭 이동, 평행 이동이 막 섞여 있을 때는. 그러니까 대칭 이동을 하고 나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이 어떻게 됐겠어요? 요렇게 된 다음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나는 게 애매하니까 x에다가 몇을 대입해봐? 0을 꼭 대입해봐. 0을 대입하면 0,1이잖니? 그래서 0,1을 지나는 이러한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어, y의 마이너스 x축 대칭이니까. 대칭 이동을 하고 나서 위로 올린 거예요. 이렇게. 음. 자, 그 다음 예제로 넘어가 볼게요. 3번입니다.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해볼 건데 좀 지워볼게요. 3번. 음. y는 2의 x승이 있었어요. 그 녀석을 x축하기, 이런 표현들 있잖아. 이거 이렇게 배우면 좋아. 결국에 평행이동을 했다라는 거지.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렇게 쓰면 되게 컴팩트하지 않겠어?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평행이동을 똑같이 했더라도 평행이동 먼저 하고 대칭이동한 거랑 대칭이동한 거랑 먼저 하고 평행이동한 거랑 다릅니다. 평행이동 요거를 먼저 해주고 나서 그리고 x축 대칭 이동을 했대. 이렇게 이 순서를 기억해. 그럼 가보자. 그럼 이거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되니? y는 x 2에 x 빼기 2에다가 y 빼기 1이니까 여기는 플러스 1이 되는 거. 일단 노란색 이해 되겠니? 저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문제. 질문 많이 나오는 거. X축 대칭 이동하려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 이 녀석이 이렇게 y만 얌스럽게 뱉어치기 해서 이렇게 하면 괜찮은 1번일까? 아니면 요 1까지 영향을 미쳐서 마이너스 y,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는데 플러스 1로 바꿔서 이렇게 해야 될까? 1번하고 2번 중에 뭐일 것 같아요? 찍어보세요. y 마이너스 x축 대칭. 1번일까, 2번일까? 어떻게 해야지 맞는 거예요? 1번이에요. 그래서 2번 같이 되게 많이 생각하거든? 1번이에요. 아시겠어요? 영스럽게 X축 대칭은 식이 아무리 거대하게 복잡해도 그 짓거리만 하면 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그것만 하면 돼. 상수 모든 알바 아니야. 알겠어? 요겁니다. 조심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로 곱하면 마이너스 2의 x 빼기 2 플러스 1 이런 식이 최종적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봐봐. 여기는 2의 x승으로 깨끗하지. 이거를 지수법칙으로 뜯어서 분리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은 2의 x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4분의 1을 내 취향에 따라서 지수가 아니라 앞에다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게 뭐야? A가? 됐지? 그 다음에 B가 1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렇게 정해주면 돼. 알겠니? 마이너스 4분의 1. 저기 마이너스 1. 잠깐만요. 검토.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데 여기 1에다가 안 곱했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1입니다. 네. 1번 맞아요. 이거 달라진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도록 할게요. 대소비교인데, 우리 앞에서도 대소비교를 했죠. 앞에서의 대소비교는 밑이 다르고, 저기 지수를 똑같이 하는 게 포인트였어. 애초에 비교를 하려면 밑이나 지수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같게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이런 걸 주지. 밑이 3인 대신에 4승이야. 밑이 4인 대신에 3승이야. 뭔가 충돌하지? 작은 대신에 거듭 제곱 많이 했잖아. 큰 대신에 거듭 제곱 조금 했잖아. 근데 이거는 숫자가 작으니까 알기 쉬운데 이렇게 됐을 땐 어떠니?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분석하는 방법은 얘네들 대소를 비교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기수를 똑같이 맞추든 밑을 똑같이 맞추든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저기 120이라는 저기 그냥 떠오르는 그게 있으니까 3을 곱하고 3분의 1을 하게 되면은 3제곱근 3이지 이렇게 똑같이 120승. 자, 이건 앞에 거 복습하는 거야. 근데 요거는 4승하고 4분의 1 쓰니까 4의 4분의 1승 이렇게 나오죠. 어. 그래서 밑이 그러니까 이 두 식의 둘 다 1보다 크기 때문에 누가 더 큰지를 보면 돼. 얘는 이제 120을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어. 그러면은 또 12승 해보면 되겠지? 아니면 요거 2의 2승이니까 이렇게 약분해서 6승 해보면 되겠지? 그럼 3의 제곱 남잖아. 6승 하게 되면 2의 3승 남잖아. 이렇게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그럼 밑과 지수를 그냥 연산으로 맞춰주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밑을 맞추기 쉬운 형태야. 밑. 어. 자, 요 함수 단원에서는 4번을 보도록 할게. 그래서 여기서는 근데 두 가지야. A가 1보다 클 때와 A가 0하고 1 사이일 때, 진분수, 가분수일 때를 비교해볼까? 얘는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커지는 구조야. 자, 저기, 밑이 3이라면 3을 세제곱하는 것보다 1곱제곱하는 게 더 크지 않겠어? 근데 얘는 저것과는 대조적으로 x가 커짐에 따라서 오히려 그 값이 작아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2분의 1의 x는 생각해봐. 내 주식이 반토막 나는 거는 한 번이면 족하잖아. 근데 계속 반토막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일단 항상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지수함수에서는 몫이 진분수인지 가분수인지를 먼저 분류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그 상태에서 이 1번을 볼까? 1번은 밑이 지금 진분수야, 가분수야? 밑이 3이라고 볼 거지? 그러니까 진분수, 아니, 가분수란 말이야. 그래서 3의 0.5승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3의 3승이니까 3의 2분의 3승이죠? 그래서 1.5승이죠? 요 정도 되겠죠? 27은 3의 3승인데, 저 루트는 2분의 1승이니까. 그 다음에 9는 3의 제곱인데 3분의 2승이죠. 이렇게. 그럼 얘는 말 그대로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정방향이야. 정방향. 정방향이 뭐냐면은 지수의 크기랑 그 수 자체의 크기랑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야. 바람으로 따지면 순풍. 그 지수가 제일 큰 거 골라주면 돼요. 얘는 다 얘 혼자 1 넘죠? 그래서 얘가 1등이야. 그 다음에 얘는 절반이 넘죠? 그래서 얘가 2등이고 얘가 3등이 되는 걸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얘는 빈분수니까 거꾸로 봐줘야 돼. 이번까지 봐볼게. 자, 0.1에 마이너스 0.1. 자, 밑이 지금 친절하게도 0.1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어. 이거 0.5라고 할게. 그 다음에 0.1에 마이너스 4승. 자, 역방향이야. 조심해야 돼. 지수가 클수록 오히려 작은 거야. 지수만 한번 관찰해볼까? 마이너스 4가 제일 작지. 얘가 1등이야. 실제로는 제일 큰 수야. 역방향. 그리고 마이너스 0.5가 그 다음으로 작지? 얘가 2등이고, 그 다음에 얘가 제일 작은 놈이야. 이렇게.
근데 옆방향은 한번 꼬은 거기 때문에 실수를 조심해 줘야 되겠다라는 점 조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 들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일단 한번 풀어보자. 자, 129번 질문이 나와서 요거 한번 같이 해볼게요. 129번. y는 3분의 2 x를, 자, y는 3분의 2 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 평행이동 하는 거. 평행이동 이거 하나밖에 안 했네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는 평행이동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y축 대항을 대칭 이동하면 다음 행위가 y축 대칭 이동을 했어요. 이 녀석 그렇게 다 한 녀석이 저 두 점을 지난다. 그럼 평행이동 대칭 이동을 한 다음에 저거 두 점을 대입하면 되잖아요. 자, 마이너스 1,0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되죠? x 대신에 부호 반대로 x 플러스 1을 대입해 줘야 되고, 네, 이 단계에서 이렇게 가능했겠죠. 이 상태에서 y축 대칭을 하려면 x 대신에 마이너스로 바꿔야 되는데, 자, 이렇게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해야 될까요? 얌스럽게 x에다가만 마이너스를 해야 될까요? 전자야, 후자야? 후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y는 3분의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승 이렇게 결정이 나게 됩니다. 어,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서 검증해주면 되겠어. 대입해야 될 그 점이 뭐냐면 마이너스 1,m이라는 점과 그 다음에 2,n이라는 점, 이 두 개를 대입해서 성립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y가 m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3분의 2의 2승이죠. 마이너스를 x에다 대입하면 플러스 1이 되고 그거의 제곱이니까 네, m의 값이 바로 나오겠죠. 9분의 4로 나오게 되겠네. 이렇게. 그럼 이 n을 넣게 되면 y가 m이고 여기에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3분의 2의 마이너스 1승은 역수가 이루어져서 2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구하는 건 뭐야? 구하는 거는 n을 구하는 거니까 대입하면은 5분의 4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약분해주면은 3분의 2가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또 같이 해볼 거 있을까요? 네. 그러면 그냥 화장실 안 다녀오셔도 괜찮으면 이 그래프 한번 넘어가 볼게요. 5번. 이 그래프를 보고서 a 플러스 b가 4인 상황을 이용해서 n 곱하기 n을 구하라.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0,1을 이렇게 지나고요. 그 다음에 a, n, m, b, n을 지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a, m, 그 다음에 b, n 이거를 지나는 y는 fx. 자, 가봅시다. 음. 그러면은 이 지나는 점을 대입해주면 x에다가 a를 대입하면 그게 m이 나오겠죠. x에다가 b를 대입하면 그게 n이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는 주어진 조건인 a 플러스 b가 4라는 걸 활용해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 지수함수 3의 x승이죠? 3의 a승, 3의 b승. 자, 봐봐. 공박적으로 수학에서 준 조건을 활용해야 돼. a 플러스 b 꼴을 만들려면 이걸 변변히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지수 법칙으로 더해지게 되니까. 그럼 따라서 m 곱하기 n은 3의 a 플러스 b승이 되고 그럼 그 조건을 활용하면은 11이 나오게 되지. n 곱하기 n의 값이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되는 거야. 음.
자, 아래 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지수함수와 도형의 넓이. 자, 이걸 들어가기 전에 사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싶어. 우리 평행사변형의 넓이 어떻게 배웠었어? 혹은 직사각형의 넓이. 밑변의 길이가 a이고 이렇게 수직 높이가 b라고 했을 때 이 즉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몇이니? 그치? a 곱하기 b지. 그러면 내가 재밌는 행동을 해볼게. 이거를 칼로 한 줄 한 줄 이렇게 칼국수 면 뽑듯이 잘라볼게. 그리고 얘를 톡톡톡톡톡 층을 밀어서 예를 들어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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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망쳐놨어. 질문.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넓이가 바뀔까? 면적은 똑같아요. 모양만 바뀐 거지. 그래서 여기서 할 말이 뭐냐면 넓이라는 게 뭘지를 생각해보면 일정한 길이가 반복되는 거야. 사각형의 넓이는. 그리고 그 길이의 수직인 방향으로 놓여 있으면 이게 모양이 어떻게 생겨도 상관이 없다라는 방식으로 조금 유두리 있게 사각형의 넓이를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어. 자, 그럼 이제 요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 6번이야. 자, 6번에 보면은 지금 두 그래프는 평행이동 관계죠. 하나는 y는 2의 x승, 다른 하나는 오른쪽으로 이만큼 그 평행이동해서 이런 식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y는 2의 x-2승이라는 그래프가 있어. 그래서 1과 3으로 잘려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고 있는 거야. 자, y가 1, x가 0일 때 y가 1, 여기죠? 요 녀석이랑 뭐 적당히 요 녀석. 이 빨간색으로 빗금친 부분의 넓이라고 하는 건데, 한번 볼래? 자, 여기 있는 요 길이가 평행이동에 의해서 2로 일정하잖아. 그치? 자, 이렇게 2로 일정하고, 2로 일정하고, 2로 일정하고, 2로 일정해. 그리고 저 빨간색은 각각 1이랑 3이기 때문에 저 사이의 길이는 2가 돼. 내가 말했지? 사각형의 넓이라는 거는 일정한 2라는 길이로 수직 방향으로 이만큼 갔기 때문에 모양에 상관없이 그냥 4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이거를 이제 해설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평행 이동했으니까 요 녀석을 이렇게 잘라서 이 반달 돌칼 같은 거 그거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은 평행사변형이 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애초에 약간만 조정을 해서 그 기준을 변화시키면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야. 넓이라는 거는 어떤 일정한 길이가 반복되는데 수직 방향이라면 그걸 곱한 거다. 음,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 소단을 마쳤고 G수함수의 최대 최소 넘어가기 전에 이 그래프 한번 풀어. 132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둘러싸인 넓이에요. 자, y는 5분의 1 x와 잘 봐봐. 우리 지수함수에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봐봐. 이 녀석이랑 지금 y는 뜬금없이 4 곱하기 이렇게 나와 있지. 이 4 곱하기에 당황했을 텐데 얘는 뭘까? 밑이 달라진 걸까? 아니에요. 지수함수에서 무언가를 곱했다면 단정적으로 말해서 얘는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입니다. 엥? 뭐야? x 대신에 x 빼기 몇을 대입하고 이런 게 평행이동이라면서요. 자,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이제는 지수가 우리 로그 형태로 바꿀 수가 있잖아. 무슨 말이냐면은 어디 보자. 저 4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밑을 지금부터 이 4를 변형시키는 걸 제일 잘 보도록 해봐. 이 밑을 몰라 하고 5분의 1을 이렇게 밑으로 해줄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거를 미안. 이렇게 하는 게 설명이 더 편할 것 같아. 4는 4의 1승이죠. 로그 5분의 1의 5분의 1. 1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4의 1승이랑 얘랑 똑같은 거 맞지? 그리고 우리 로그의 성질에서 요 녀석이랑 요 녀석 자리를 바꿔주면은 5분의 1의 로그 5분의 1의 4잖아. 그치? 이거 실수야, 실수. 그치? 그래서 이 숫자가 우리가 좀 친근하게 생기지 않았을 뿐이지 충분히 실수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얘를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겠어?
위치 5분의 1로 똑같으니까 지수 법칙에 의해서 x 플러스 로그 5분의 1에 4가 되겠고, x축방의 평행이동 어때요? 맞죠? 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먼저 5분의 1의 x승은 이렇게 평범한 잠수하는 놈이죠. X축 방향으로 왼쪽으로 간 거야? 오른쪽으로 간 거야? 이건 대답해봐. 왼쪽이니? 오른쪽이니? X 대신에 X 플러스 이거를 대입한 거는 얘가 왼쪽으로 간 거야? 오른쪽으로 간 거야? 왼쪽이죠? 플러스니까 그거 반대로. 이런 식으로 간 걸 의미하겠고, 자, 그리고 y는 1과 y는 4. 그러니까 얘가 0,1이니까 요렇게 지날 거야. 그리고 1이랑 몇이지? 4. 요렇게. 그러면 이 수직 방향으로의 거리는 얼마? 3이 되겠고요. 그리고 요 가로 방향의 요 길이, 일정한 요 길이는 평행 이동의 크기에 해당하는 로그 5분의 1의 4가 되겠죠. 우리 넓이라는 건 마이너스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결론이 뭐야? 넓이 S는 일정한 로그 5분의 1의 4만큼의 거리를 그 수직 방향으로 3만큼 진행한 거니까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뭐 여기서 좀 기교를 부려주면은 5분의 1의 마이너스 승을 앞으로 빼서 옆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2의 제곱에 2가 넘어가서 이렇게 써줄 수도 있겠고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시간에 건 나뭇잎 결석으로 영상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저희 단톡방에다가 공유를 해줄 테니 혹시 숙제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면 참고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지수함수의 최대 치수는 우리가 별로 길게 생각할 거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x가 이거일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정의가 되어 있다면 a일 때는 어떻게 될까? b일 때는 어떻게 될까? y 값이 가장 아래에 있으니까 얘는 최소가 되겠고 얘는 가장 위에 있으니까 최대가 되겠죠? 할 일이 요거밖에 없습니다. 간단하죠?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오른쪽 위를 향하는 증가 상태인지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감소 상태인지 이거 두 개를 구분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요건이겠어. 바뀌죠? 밑이 1보다 크더라도 뭐 대칭 이동해서 뒤집어지기도 하고 자꾸 밑집대기를 많이 하잖아. 그런 것만.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의미해서 그래프만 잘 그리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겠죠. 그림에 그대로 나타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설명들은 상당히 직관적에서 문제를 풀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제 텍스트 버튼을 좀 적어 놓은 거거든. 그래서 충분히 이 문제를 풀면서도 이해가 가능해요. 저 글씨 읽느냐고 에너지를 많이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지워볼게요. 7번 문제 보시겠어요? 최대값과 최대값 구하래. y는 3의 x 플러스 2승이고 x의 변역이 있는데 x의 변역이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증가하니 감소하니 대칭 이동도 없어. 정직해. 증가하죠. 증가하는 거랑 아까도 얘기했지만 증가함수는 정방향이에요. 이 정방향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수가 커지면 그 수도 같이 커지는 거야. 서로 안 꼬여 있어. 지수가 커지면 숫자가 작아지거나 이런 일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예일 때 최소고요. 예일 때 최대예요. 되게 단순해요. S가 제일 작을 때 최소고요. S가 제일 클 때 최대예요. 정방향이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x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때 y 값은 3의 0승이니까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x가 1일 때 y 값은 3의 3승이니까 27이 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최대값이고요. 이게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1번이었고요.
음. 자, 그러면은 3번 같이 사람 헷갈리게 하는 거 한번 살펴볼까? 3번. 3번을 보시면은 이건 뭐 지수함수끼리 곱해냈어요. 하지만 이 식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정리할 수 있잖아요. 이제 쓰고 비켜줄게요. 요거. x의 범위는 0하고 1 사이입니다. 자, 지금 이 녀석은 지수 법칙으로 충분히 이제 한 덩어리로 만들 수가 있죠. 이게 두 개를 분리시켜 놨는데. 자, 이 x3의 마이너스 승은 역수를 의미하니까 3분의 4의 x승입니다.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그 3분의 4라는 거는 저기 1보다 크지? 증가함수니 감소함수니? 대칭이동은 없어요. 증가함수죠. 평행이동은 증가 감소를 변화 못 시켜. 대칭이동만 조심하면 돼.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대칭이동하면 감소로 바뀌죠. 대칭이동하면 감소로 바뀌죠. 대칭이동 한 번 할 때마다 무조건 바뀝니다. 자, 어쨌든 증가기 때문에 0일 때 최소고 1일 때 최대가 나오는 거 그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분의 4의 0승, 다시 말해서 1이라는 숫자가 미니멈 값이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4의 1승, 3분의 4가 최대값이 되는 이런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조심할 게 있어요. 이거 증가일까 감소일까 2번. 밑이 2 아니야? 자, 2번과 같은 타입을 조심해야 되는데 2번 별표 하나 박아둘게요. 우리 밑이라고 하는 이 녀석의 기준이 있어요. 바로 x의 개수가 1일 때가 기준입니다. 기수법칙으로 얼마든지 형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2의 1-x승은 지금 현재 x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밑을 2라고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를 묶어줘서 x 빼기 1승이죠. 이 마이너스를 매겨주면은 2분의 1의 x 빼기 1승 이런 식으로 밑이 x의 개수가 1일 때가 진짜 밑이에요. 그걸로 갖고 증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거는 절대 증가가 아닌 거지. 그래서 x의 개수가 1일 때를 기준으로 이 밑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감소죠. 감소 처음으로 나왔네. 자, 그러면 x의 범위가 현재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감소는 역방향이기 때문에 x가 크면 오히려 최소값을 갖게 돼요. x가 작으면 오히려 최대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에 그때의 그 y의 값은 2의 2승인데 이게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x가 2일 때의 y의 값, x가 2일 때는 2의 1-2승이어서 마이너스 1승이니까 2분의 1인데 얘를 최소값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8번하고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의 나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되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축이라고 했었죠. 자, 축이라고 하는 것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차 함수에서 그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른바 두분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랑 되게 비슷하니까 그거의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종합해보면 y는 2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인데 여기 있는 밑을 2라고 생각해보면 이거는 그 말 들으시면 안 돼요. 뭐 x의 최고차의 개수가 1이도 그거 아니야. 여기 2차식이잖아. 이것도 생각하고 싶으면은 이 상태로 보면 되거든. 이 상태로. 이 네모 박스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은 정방향으로 할 수 있어요. 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밑을 2라고 생각하면 요 녀석이 최대일 때 이 전체도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쵸? 밑이 2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말을 한 거냐면 만약에 네가 1-x의 그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다면 밑을 2라고 생각해도 좋아. 근데 우리 그냥 편하게 생각할 때 어, x가 큰 걸로 보려면 저걸 저렇게 아래처럼 고치는 게 좀 더 유리했던 거죠. 자, 그럼 요 녀석의 저기 범위를 알아볼게요. 이 녀석을 분석하면 이거분의 요거 마이너스는 2죠. 그거의 절반은 1이죠.
x가 1일 때 그 1을 대입하면은 3이라는 최대값을 가져요. 지수에서. 그러니까 이게 밑이 2니까 정방향이니까 결론적으로 2의 3승이 최종적인 최대값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해볼게요. 자, 얘 밑을 4분의 1로 볼 거라면 역방향이기 때문에 저 x의 범위에서 결국에 1차적으로 누구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돼? 요 녀석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돼. 조심할 점은 역방향이기 때문에 저 녀석이 최소일 때 오히려 전체 숫자는 최대가 된다는 점을 조금 유의해 줘야 되겠어. 이 문제까지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9번입니다. 자, x의 범위는 1 이상 4 이하고요. 자, 그리고 그 함수는 y는 4분의 1에 마이너스 x제곱 6x 빼기 8입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내가 1차적으로 분석해 줘야 될 게 바로 요 네모난 박스라는 점입니다. 이 박스를 분석해 볼게요. 다른 거 안 보여? 크기 몇이니? 축만 좀 얘기해 볼까? 축 몇이죠? x는 3, 그치? x는 3입니다. 항상 축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위로 볼록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 먹은 건데 지금 범위를 보는 게 1부터 4까지 보는 거니까 자, 1은 3에서 멀리 떨어진 여기죠. 4는 3 바로 옆이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을 보는 거야. 그럼 이걸 분석해 볼까? x가 3에서 저 노란색 부분은 대입한 몇이 나오죠? 마이너스 9, 18, 9, 1 나오죠? 1이라는 최대값을 갖는 거야. 일단 1차적으로. 그리고 3에서 멀리 떨어진 x는 1에서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 즉 4분의 1의 마이너스 3승. 이거는 64거든요. 어, 저기 4분의 1까지 계산하면 안 되죠, 아직.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인 최소값이 나오는 거야. 이건 어디까지만 한 거냐면은 저 노란색 지수까지만 본 거야. 여기까지만. 자, 그러면 밑이 4분의 1이기 때문에 결국 최후의 값은 어떻게 되냐면 자, 4분의 1의 1승이 이게 역방향이에요. 역방향이기 때문에 4분의 1의 1승이 바로 최소값이 되는 거야. 이렇게 엇갈리는 거야. 역으로. 하지만 4분의 1의 마이너스 3승은 64니까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밑이 4분의 1, 즉 진분수일 때는 지수의 최대가 오히려 그 전체 숫자의 최소값을 불러온다라는 거. 이렇게 꼬여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 기록해 주시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멈출게요. 154번까지 한번. 자, 남은 문제를 풀고 맞춰보도록 할게요. 요 10번은 이제 뭐 밑이 하나짜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수에 어떠한 식이 들어간 형태였고 요거는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거야. 내가 방금 뭐랬어? 똑같은 모양이 반복된다고 했지. 그래서 그 반복되는 모양을 어떻게 치환해 주시면 되는 문제야. 조심할 게 있어. 일단 저 메모할 거 메모해 볼게. x가 0 이상 2 이하야. 음. 그리고 y는 4의 x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이야. 자, 4의 x승은 2의 x승의 제곱이니까 이거는 뭐가 반복된다고 볼 수 있냐면 2의 x승이 반복된다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녀석을 t로 치환해 줄게.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새로운 문자가 등장하면은 우리 새로운 친구 전화 오면은 너네 집 어디야? 뭐 아빠 무슨 일 하셔? 이렇게 호구조사하듯이 이 t라는 녀석에 대한 변형이 필요해. 이 x승은 정방향이지. x가 0일 때 최소값을 갖고 이 x승은 x가 0일 때 1이라는 최소를 갖고 x가 2일 때 4라는 최대를 갖는다는 점을 이용하면 이의 x승은 1 이상 4 이하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녀석이 바로 t의 범위가 된단다. 이렇게. 그래서 치환을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치환을 하게 되면은
그 변수의 변역인, 아니, 변수의 영역인 번역이라는 거를 반드시 신경 써주는 게 제일 중요해. 그냥 취합만 해도 딱 입붙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이걸 적용해주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y는 t의 제곱 2의 1승을 매겨서 내려주면 마이너스 2t라는, 자, 그리고 t의 범위는 1 이상 4 이하라는 졸라 너무너무너무 평범한 다항함수가 돼버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이거는 t가 몇일 때? 1일 때가 바로 축이죠. 그래서 1일 때 축이고 아래로 블록이고 1부터 4까지니까 이 뽀글뽀글한 영역이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t가 1일 때 y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최소를 갖는 거고 t가 4일 때 y 값은 16 빼기 8이니까 8이라는 최대를 갖는 거야. 선생님 잠깐 치환을 했으면 원래대로 되돌려줘야 되지 않나요? 치환한 상태로 최대 최소를 구해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x 값으로 인해서 이 x승, 이른바 t 값이 결정되고 그 녀석으로 인해서 결국 y가 결정되는 중간에 징검다리를 하나 놓은 셈이기 때문에 x, y의 대응 관계가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t 상태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최대 최소가 나오는 그 x 컨디션을 물어볼 경우에는 t가 1이 되려면 x는 0승이어야 되겠죠. t가 4가 되려면 x는 2승이어야 되겠죠. 이렇게 뽑아주는 수고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대 최소만을 구할 때는 저 변형문제를 신경 써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두 문제하고 맞춰볼 건데, 자, 산수기하라는 거 저희 군수2 내용이에요. 그래서 입학금시 등장하는 거라서 자, 이거는 그냥 뭐 대놓고 스킵하기엔 좀 뭐하고 여기다가 부연 설명을 해줄게. 산술기하. 산술기하란 항상 성립하는 어떤 부등식을 가리켜요. 어떤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 우리 수학 점수, 영어 점수 생각하면 돼. 저게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한 우리가 평균 내던 그 평균을 정확하게 획술적으로는 산술평균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가로가 A고 세로가 B인 직사각형의 넓이가 AB인데 그게 만약에 정사각형이었다면 요거의 한 변의 길이가 몇이었을까가 바로 기하평균인데 이 기하평균과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양변에다가 2를 곱해서 이러한 표현으로 더 많이 쓰고는 해요.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합니다. 증명은 어렵지 않아요. 얘가 루트 A 제곱이고 루트 A 제곱이고 넘기면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요. 실무적으로 이제 이 산수기간을 어떻게 많이 쓰냐면 A, B 값을 알려주면요.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물어봐요. 자,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X의 최소값이 3인 거 동의하십니까? X가 3, 4, 5, 6, 7, 8 이렇게 가는데 최소값 3이겠지? 여기서 X의 최소값은 3이야. 그것처럼 A, B를 알려주면 A 플러스 B는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A 곱하기 B를 직접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역수 관계를 줍니다. 얘네들이 곱하면 이 X승이 사라지죠.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필요한 것만 찍먹해보면 자 11번 자 y는 2의 x승 플러스 2의 1 마이너스 x승 2의 x승을 내가 t라고 치환하게 되면 t는 당연히 2의 x승의 범위 기본적으로 0보다 크겠죠. x의 범위가 없어도 0보다 크죠. 그래서 이거를 y는 t 플러스 2 곱하기 t, 요거는 t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이걸 준 거랑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둘이 곱한 걸 알려준 거예요. 요걸 a라고 생각하고 요걸 b라고 생각하면 이 값은 다음에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둘이 곱하면 얼마죠? 역수끼리 사라지고 루트 2죠. 거기다가 2를 곱한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의 최소값은 2루트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산술기하는 양수에 대해서만 성립하는데 이미 x승은 양수니까 예, 괜찮은 거고요. 그래서 약간 가볍게 찍먹하는 이 정도예요. 자, 얘 같은 경우도 잘 보세요. 굉장히 복잡하죠? 여기까지 하고 마칠 건데 12번입니다.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은 어때요? 얘를 a라고 생각하고 얘를 b라고 생각하면 역수끼리 주어진 거기 때문에 저기 뭐야? 둘이 곱하면 1이죠? 이런 식으로 이 녀석의 범위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녀석을 t라고 놔볼게. 우리 기억나니? x 더하기 x분의 1승. 너네 저기 문제 오늘 푼 거에도 나왔던데 이 상반방정식 요거 있잖아.
요거 하나 알면은 우리 했었죠? 제곱합은 t제곱 빼기 2. 그 3승을 t3승 빼기 3t. 그거거든요. 얘를 t라고 두면, 자, 이거 더하기 그거의 역수. 자, 얘는 이승합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그, 얘를 t라고 두면, 자, y는 4의 x승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인데, 요 녀석을 t라고 취환하게 되면 요 녀석은 우리 외웠던 바와 같이 t제곱 빼기 2예요. 그러면은 이 녀석은 결론적으로 t제곱 마이너스 2t 빼기 2라는 우리가 졸라 잘 아는 다항식이 돼버렸고, 음. 그리고 t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다는 범위까지 우리는 알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다항식을 다항함수를 그냥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축이 몇이야? 1이죠? 그래서 1에서 아래로 볼록이고 그 1에 1보다 클 때니까 요거예요. 그래서 최소값은 언제야? t가 1일 때죠. 제일 아래에 있을 때. t가 1일 때 y의 값은 대입하면은 여기 마이너스 1이고 대입하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최소값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모르셔도 솔직히 살짝 힘 빼셔도 돼요. 왜냐면은 공수투에서 산술기하에 대해서 연습 많이 하게 되면 되게 쉬운 거거든. 어. 그래서 사실 산술기하가 쓰인 게 이게 변형밖에 없어. 그래서 요거는 그냥 산술기하라는 단어 자체를 들었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쌤이 조금 중요한 일정에 있어서 좀 대수밖에 수업을 못했고,